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다시 들어섭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의 확장 공사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출연금 삭감과 총장 해임이 건의되는 등 한국에너지공대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4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동철 신임사장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사정이 좀 나아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지역 농가와 경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 공익수당을 첫 지급했습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장소에 나타나 난동을 피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출퇴근 꽉 막힌 고속도로를 견뎌야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멀리 가야 하는 등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10만 대의 차가 지나가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막혔습니다. 5년 연속 최악의 정체 구간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던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의 확장 공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데 공사가 끝나면 기존 4차로가 최대 8차로까지 늘어납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더불어 출구만 있었던 용봉 나들목의 진입로도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등이 포함된 의견들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 사업도 첫 삽을 뜹니다.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대에 세워지는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은 오는 11월 말 시작해 2025년 말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시험장이 나주로 옮겨간 이후 면허증을 따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던 광주 시민들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 한 50억 정도 지금 추가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5년 말까지 반드시 광주의 새로운 면허 시험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시험장은 2026년부터 사용할 수 있고 확장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은 2028년이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오늘 이른 오전 전남 담양에서는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다 또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모레까지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로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가을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의 출연금이 삭감된 데 이어 정부의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 한국전력 사장에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이 지역구 출신 정치인인 만큼 학교 운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반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나주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 2년 만에 24억 원의 기술 이전과 특허 12건, 논문 175건 등 국제 공동연구 성과를 냈지만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한국전력 출연금은 약 1,500억 원에서 30% 감액됐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서도 에너지공대 예산은 250억 원에서 33%가 줄었습니다. 지난 7월엔 산업부가 감사 결과 운영 전반에서 비위를 발견했다며 총장 해임까지 요구한 상황.
이런 가운데 현재 공석인 한국전력 사장직에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철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4선을 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알 것이라며 에너지공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국가 에너지 미래를 위해서 사실 지금 설계된 에너지 특화대학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래도 좀 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긴 어려울 거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하거나 반박하는 건 어렵겠지만 본인 한전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어떤 지역사회와 또 전문가, 정치적인 경험 이런 걸 가지고서 좀 풀어나가는 해법이 좀 필요하겠다. 사장 선임을 위한 한전의 주주총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됐고 이후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한편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학교가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에너지공대의 수시 모집은 12일 오전 기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공원 등을 산책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 내 공용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있고 자동문은 물론 대소변기 옆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간도 넓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처럼 넓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상황은 어떨까? 목포 버스터미널 앞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문 폭이 좁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제 휠체어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휠체어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들어가집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공원 내 공중 화장실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도 지자체의 무관심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많이 타니까 이게 좁으면 못 가잖아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점자 블록도 없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장애인들도 시민이지만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장소에 나타나 난동을 피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5.18 교육관 관장실에서 열린 상벌심사위원회에서 황 회장이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는 부상자회 회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18 부상자회는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을 두고 회장과 집행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청 공무원 3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로부터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성매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최근 SNS를 통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광주시는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남 지역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끝났습니다. 정부는 삼중 수소 농도가 방출 중단 판단 기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에 대한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전남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전라남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전남의 수산물은 누가 뭐래도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산물 판매 대책 지금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남의 열악한 의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원 분원 건립과 의료 취약 여건 개선을 위한 전남도 자체 시책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법정 통학거리 기준 1.5km가 넘는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에듀버스 지원 등 통학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또 새로운 학령 인구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그런 친구들의 대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7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선 데 이어 이틀째에도 8명의 의원이 전라남도와 전남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 교육행정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의 택시 요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전라남도도 택시 기본 요금을 최대 1,000원 올리는 인상안을 결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르는 물가에 교통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은 3,300원입니다. 지난 2019년 2,800원에서 올라 4년 넘게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택시 요금도 곧 4,0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시군의 택시 운임 요금 요율 조정 계획을 전달했는데 현행 기본 요금을 최대 1,000원 올리는 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와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요금을 모두 인상한 가운데 전남도 이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영을 개선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요금 조정에 따른 거리 운임, 할증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선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이 컸던 만큼 현실에 맞는 요금 조정이란 목소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택시 업계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LPG 가격까지 인상이 되어서 우리는 택시 요금이 올라야 된다. 4년 만에 요금 인상을 앞둔 가운데 시민들은 당장 부담이 클 것이란 반응입니다. 택시업계의 고충과 인상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름값, 공공요금 등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어렵고 살기가 힘드는데 웬만한 데는 이제 도보로 걸어 다녀야 될 것 같고. 요금 조정은 지자체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인접한 시군과 협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관련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늦어도 11월에는 바뀐 요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지역 농가와 경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공익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북광주 농협종합청사에서 농업인 3명 등에게 농민공익수당을 전달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짧은 시간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며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주민 소환을 할 정도의 잘못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찬반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야당도 의원이 오송 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책임을 묻고 비판을 이어가자 김 지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도지사를 탄핵하고 소환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이 시작된 건 지난달 14일.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 의원들과 보수단체들은 잇따라 주민 소환에 반대하면서 김 지사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됨으로써 도민의 여론은 분열되고 14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주민 소환 비용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자발적인 주민 서명이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개 지역본부가 발족했고 서명을 받는 수의민은 77명에서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SNS로 홍보를 할 수 없고 까다로운 규정 탓에 서명인 수를 밝힐 수도 없지만 오송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지사의 발언이 오히려 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주민소환 운동단체의 분석입니다. 주민소환에 들어가는 예산 144억 원 가운데 서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26억여 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감시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충북도민의 깊은 체감에서 진행된 운동입니다. 자진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하려면 오는 12월 12일까지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이 서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11일 주민 소환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철을 맞았지만 올해도 서민들이 맛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양양 송이 경매에서 1등급 송이의 킬로그램당 낙찰가가 1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과 향에 있어서 버섯류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자연산 양양송이. 가을산의 전기를 한껏 머금은 자연산 송이버섯이 하나둘 공판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절기상 일교차가 커지는 백로가 지나자 버섯 수확이 시작된 겁니다. 경매 첫날 들어온 송이버섯의 양은 21.4kg, 지난해 첫날 물량의 3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낮 기온이 높아 송이 성장 환경이 좋지 않은 탓입니다. 저희 입장은 한 3일이 지나봐야 물량이 불는지 그때부터 확정이 될 거예요. 모양이 제각각인 버섯은 크기와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감별사들은 한눈에 올해 송이의 상태를 알아챕니다. 1등급에서 5등까지 있고 오늘 상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송이 가운데 1등급은 11% 안팎. 이번 경매에서 킬로그램당 낙찰 최고가는 11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3%나 비싼 가격입니다. 비교적 저렴해 많이 찾는 4등급도 36만 원, 제일 싼 등예품도 32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다만 송이 가격은 날씨가 점차 선선해지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작황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작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양양에서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양양 송이 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다양한 송이 체험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송이를 생산했을 때 등급을 판단하는 부분, 그다음에 송이를 직접 손질하는 부분,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을산의 풍성함을 한몸에 머금은 제철 양양송이 공판은 다음 달 중순까지 앞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박형대 의원이 발의한 전남교육청 학교 급식 종사자 노동 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도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된 모습이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른 오전에는 전남 담양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다 또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에서 60mm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진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도 2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도 28도에 그치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29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